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시황과 정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시황 관련해서 굉장히 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인 빈 살만을 만나고 또 푸틴 대통령이 또 이란을 방문했다는 이런 뉴스들이 있고, 또 노드스트림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과 점검을 하면서 연말에는 가스 대란이 있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에너지 시장의 빅 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정유화학 업종에 연계해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 한화투자증권의 전우재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정유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전우재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마음속에 1등 애널리스트 전우재 애널리스트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네, 제가 그 인트로 발언에서 말씀을 좀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이 이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고, 또 그 뉴스가 나고 바로 다음날 푸틴 대통령이 또 이란을 가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단 석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석유 가격이 어쨌든 100불 밑으로 조금 내려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 에너지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물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 뷰라든가 아니면 전우재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이 석유 시황 관련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제 뷰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이든은 항상 이제 물가를 낮추고 싶어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휘발유 가격일 테고, 휘발유 가격에서 거의 60% 차지하는 게 원유이기 때문에 유가를 낮추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때랑 바이든 때랑 이번에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사우디랑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그렇죠. 네, 트럼프는 되게 사우디 친화적이었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사우디 왕세자를 이제 가스큐지 기자의 네. 이제 살인범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백악관에서 한때 이 왕세자를 죽이는 살인하는 전담팀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지지를 해줬던 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러시아만이 사우디 왕세를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되게 재밌었던 게, 이번에 걸프 회의 바이든이 간 겸사겸사 네. 해가지고 왕세자를 만나봤는데, 바이든은 되게 처음에는 막 자기가 나서서 이제 유가 낮추겠다고, 사우디 내가 책임지겠다 딱 갔는데, 사우디에서의 공식적인 의견은 유가 얘기 안 할 거다. 그리고 네. 도착해서도 유가 얘기 안 했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게 또 이제 8월 3일 날 이제 오펙 회의가 또 한 번 있을 텐데, 그 러시아가 포함된 오펙 플러스에서의 우리가 이제 수급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 우리가 결정하겠다. 네. 너네들은 나서지 말아라. 네. 이런 식으로 말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사우디랑 러시아는 이제 유가를 최대한 천천히 낮추거나 혹은 올리려고 증산을 최대한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제 푸틴 대통령이 또 이제 푸틴이 이란으로. 이제 네. 이란으로 갔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우디랑 이란이랑 러시아가 다 틀어막히는 이런 상태가 돼서 유가는 좀 강보합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번 주말에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네.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유가가 천천히 또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100불 위로 또 올라간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그 전반적인 에너지 업황에도 달려 있긴 하지만은, 또 이게 거시경제 좀 지표이기도 해서 유가가 하락하면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기도 하고, 유가가 상승하면은 좀 경기 호황을 예상하기도 하는데, 에너지랑 혼재돼 있다 보니까 그 두 개를 완전히 발라서 보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결국은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주체적으로 결정하겠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사우디랑 러시아랑 의외로 꽤 친하다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인상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유가는 좀 장기가 좀 완만한 그런 강세를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천연가스 얘기를 그럼 좀 해보자면은, 천연가스도 공교롭게 그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중에, 큰 파이프라인 중에 노드스트림이라는 파이프라인을 마치 전기보수라든가 이렇게 하듯이 하면서 지금 유럽으로 송출되는 가스가 잠긴 상태인데, 그게 7월 21일 날에 이제 수리가 좀 끝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수리가 끝났을 때 가스를 좀 확 잠궈버릴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좀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 보고 싶어요. 일단은 진짜 비싸지긴 했어요. 천연가스가 거의 8배 올랐거든요. 네. 작년 초 대비해서는. 그래서 좀 내려와야 되기는 하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뭐 파이프 점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적으로는 7월 중순, 초중순부터 7월 21일까지 점검을 하겠다였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실제 이제 가스가 이동하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6월 달부터 가스가 거의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7월 달에 한 번 더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가스가 되게 부족한 상황이긴 하고요, 유럽에서는.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점검을 하면서 네. 그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것들을 이제 캐나다로 보냈어요, 수리해달라고. 네. 근데 캐나다에서 갑자기 우리는 러시아를 도와줄 수 없다 하면서 러시아 수출 품목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품이 러시아에 도착을 더 늦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8월 정도에 이제 부터 좀 가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막상 가동이 가능하다고 해도 러시아에서 막 굳이 막 열심히 팔 필요는 없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게 독일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로 좀 러시아 가스가 많이 갔었기 때문에 이게 막히고, 이러면서 되게 재밌는 점은 뭐냐면 유럽이 전통적으로 일본이랑 같이 이제 막 제약이랑 특수 정밀화학의 강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석유화학 업체들한테는 큰 수혜는 아닌데 네. 중소형 석유화학 업체들 일부한테는 조금 수혜가 좀 나오고 아, 있는. 그러니까 스페셜티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화학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어마어마한 쇼티지라든가 그런 호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맞나요? 약간 그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석유랑 가스를 좀 전반적으로 훑었는데, 그럼 정유화 그 섹터로 연계해가지고 네.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좀 찾는 과정을 이제 해볼게요. 이번에 얼마 전에 또 레포트도 내셨는데, 정유화 기업들을 축구에 빗대가지고 그 11명의 포지션을 잡아서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까지 해가지고 또 손흥민 포지션도 있고 막 어마어마한 자료를 내셔가지고 지금 그럼 이런 업황 속에서 좀 생각하실 때 그 11개 기업을 좀 어떤 맥락으로 좀 잡았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 좀 간단히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약간 한 6개월 정도? 네. 혹은 이제 1년 정도? 장기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11개 기업을 다 사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이제 각 포지션별로 내가 어떤 투자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종목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좀 만들었고요. 네.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공격수들이 네. 이제 있을 텐데, 그런 종목들은 좀 피크아웃 우려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도 있지만 가장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좀 선택을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들 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배터리나 뭐 조선 같은 이런 업황들에 따라서 또 이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수비나 이제 골키퍼들은 다 대체적으로 안전한 그리고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진 네. 회사들을 좀 선정을 하긴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좀 특히 좀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회사들은 그 윙백에 있는 회사들. 아, 요즘에- 윙백이라면 지금 DL이랑 유니드인가요? 네네, 맞아요. 아, DL 유니드 그리고 이제 후보 이게 선수 포지션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 쉬워. 그래서 그 위치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 후보 선수들 뭐 SK 가스나 뭐 휴캠스, 아. 그리고 사실 송원산업도 좀 윙백에 좀 가깝고요. 네. 어쨌든 이런 회사들이 뭐냐면 이제 충분히 안정적인 수비적인 힘도 있으면서 좀 이제 올해 하반기랑 네. 내년도에 엄청 좋아질 수 있는 회사들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픽들도 거기 이제 별표 쳐놓은 회사들 네. 있는 것처럼 이제 손흥민 포지션에 있는 하나솔루션, 그러네. 세 개 회사의 별표가 쳐 있는데 네. 일단 그러니까 컨셉은 윙백 회사들이 좀 하방이 굉장히 좀 있는 가운데 업사이드 포텐셜이 의외로 매우 높다. 그렇죠. 이런 회사라고 생각된 게 이번에 유니드하고 DL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공격 포지션에 손흥민 자리에 하나 솔루션이 있는데 거기에도 별표가 쳐 있으니까 이 세 개 기업을 조금 좋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회사별로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그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L부터. DL부터 네네. 말씀드릴까요? DL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에 크레이턴이라는 미국 상장사를 인수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1.3조짜리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가 1.9조짜리 회사를 인수를 해버린 거고요. 미국 상장사인데 예. 그 전에도 이미 7천억짜리 다른 회사를 또 샀었어요. 네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M&A를 통한 엄청난 성장을 좀 이루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이 회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매출이 올해 3월부터 인수가 됐는데 네. 이제 더블이 나기 시작을 해요. 2분기 실적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겠네요. 매출 이제 더블 딱 나오고 네. 그런데 이제 인수 비용이 2분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네. 3분기부터 이제 진짜로 이제 영업이익이 따따블 나는 네. 이런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더블과 따따블을 얘기해. 더블은 이제 2배고 따따블은 3배? 이런 느낌이니까 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이번에 인수한 회사가 소나무 이게 플로리다 딱 내리면 네. 이제 공항에서부터 이제 그 회사까지 가는 길에 20-30분 동안 소나무 밭이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소나무를 이제 갈아가지고 종이를 보통 만들잖아요. 네. 종이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찌꺼기를 가지고 사서 우리는 그 즙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기름 짜듯이 즙을 짜서 이걸로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딱 느낌이 이제 대충 오시겠지만 원가는 꽤 안정적인데 네. 제품 가격은 막 페인트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유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DL의 이제 기존 사업인 NCC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거랑 똑같죠. 네. 이런 회사들은 이제 유가가 보통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네. 경쟁력이 생기는데 네, 그렇죠. 이 회사는 유가가 오르면 전부 다 이익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NCC도 있고 유가가 올랐을 때 좋은 크레이턴이라는 회사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유가 수혜주로 좀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러면 뭔가 DL이 갖고 있던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한 그 미국의 그 상장 기업을 인수하면서 좀 극복한 그런 느낌이네요. 기본적으로 물량 자체, 생산량 네.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매출은 2배가 되고 지금처럼 고유가 상황. 네. 뭐 유가 뭐 80불, 70불 내려가도 여전히 고유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일반 NCC들 대비해서는 훨씬 더 돈을 잘 버는 상황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PBR로는 0.3배, PER로 네. 치면 내년도에는 네. 거의 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보나 상대적으로 보나 되게 좀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유니드인데 유니드는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다시 지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드는 이제 가성칼륨이란 첨가제 만드는 회사이고요. 네. 이쪽 매출 비중이 거의 7-80%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이 가성칼륨 가격이 제가 계속 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드디어 7월달 들어가지고 6월달 대비 30%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5년 정도의 평균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가성칼륨이 700불, 700, 한 50불 정도 됐었는데 지금 네. 1,400불이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네, 가격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 대비해서 매출도 2배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드도 또 벌어졌기 때문에 네. 매출 2배의 영업이익률은 상승 하니까 이제 돈 엄청 잘 버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 유니드의 시간이 왔군요, 이제. 네, 유니드 한 시간입니다. 네. 네? 유니드의 유니크한 시간이 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탑픽 종목이 그 손흥민 포지션에 있는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뭐 제가 하나투자증권에 다녀서 네. 하나솔루션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좀 약간 태양광 시황이 진짜 좋아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네, 아까 그 에너지 석유가스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태양광 쪽 니즈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가스 가격이 이제 작년 초 대비해서 지금 8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가스 가격이 8배 오를 때 우리나라의 전력 구매 단가 S&P는 80% 정도 올랐어요. 네. 별로 안 올랐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독일을 보게 되면 독일은 같은 기간에 6배가 올랐어요.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이. 예. 같은 기간에 태양광 모듈 판때기 요거는 30% 정도 올랐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30% 정도 더 투자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네. 그럼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은 6배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럽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전 제조업 전반으로 거의 모든 섹터가 다 그래요. 네. 수요가 엄청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각 국가들, 미국, 유럽, 뭐 중국, 한국 등등의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요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산업이고 네.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플러스 알파를 내는 게 이제 민간 업체들이 돈이 될 때 태양광을 많이 쓴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이 진짜 돈이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태양광 시황은
최근에 좀 돌아서는 느낌이 좀 나고 있고 네. 실제로 좀 수주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우디에서 미국에게 했던 얘기는 그 유가가 올라간 거는 소위 신재생 정책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약간 좀 그 디스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올랐고 그 에너지 구입 단가가 막 독일에서 6배씩 오르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태양광 패널 가격은 30%밖에 안 올라서 태양광 패널 열심히 사가지고 태양광 그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마어마한 가성비가 그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가장 크게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뭐였냐면 발전소를 지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었거든요. 네. 거의 2, 3조씩 매출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 발전소들을 안 팔고 그냥 우린 전기를 팔겠다라는 네. 방향으로 바꿔버렸어요. 아, 이제 네. 발전소 매각이 아니라 그냥 전력 판매 사업으로. 네. 그게 뭐 그렇게 더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뭐 안 팔고 그냥 아, 돈 벌면 되는 거죠. 네. 뭐. 그 정도로 좀 요즘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의 가격이 되게 좋다라는 네네. 게 좀 생각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오늘 그 전체적으로 그 석유랑 가스 관련한 전반적인 에너지 시장 흐름하고 그리고 석유화학 정유 포함해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그런 투자 기업들을 짚어봤는데 이게 축구 포지션에 빗대 가지고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기업, 그 다음에 뭐 중형 중수익이라고 할까요? 중간 정도 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기업이랑 좀 보수적으로 하방이 좀 있는 기업이지만 그 중에서도 뭔가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은 기업으로 DL과 유니드를 얘기했고 공격적인 성향에는 하나솔루션을 얘기했는데요. 하나솔루션 말고도 정유 쪽으로 계속 시황이 좋다고 얘기했던 S오일도 있고 등등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와 투자 포인트와 또 전호재 애널리스트가 썼던 보고서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전호재 애널리스트가 리포트가 굉장히 좀 살아있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지금 탑픽 종목들 얘기하셨던 종목들에 대한 그런 리뷰도 좀 들어보면서 다시 3분기나 하반기에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인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같이 고생해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전우재 애널리스트님이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